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가혹한데요.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면서 건강관리와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람 눕기에도 비좁은 작은 단칸방. 78살 신순애 할머니는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35도를 웃도는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수입의 전부인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20여만 원. 전기요금 낼 돈이 빠듯해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합니다. 그냥 숨이 탁탁 막히고 말도 못해. 되게 더울 때는 잠도 못 자고 몇 번 들락날락하고 막 그래요. 이 70대 노인은 수건에 물을 적셔 몸에 두릅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선풍기를 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샤워실도 없어 젖은 수건으로 더위를 겨우 식히고 있습니다. 더워도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샤워장도 지금 없고요. 이들과 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난방비에만 한정될 뿐 냉방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남의 에너지 빈곤층은 3만 6천여 가구.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4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34%입니다. 빈곤 대책부터 세워보는 것이 첫 출발점인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겹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경남 지방은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통영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모두 30도를 넘었습니다. 창원기상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울산은 식수댐까지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52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낙동강에서 마실 물을 사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대곡댐. 바닥이 드러나 오래전 수몰된 마을의 흔적까지 보입니다. 다른 식수댐인 사연댐 역시 유효 저수율이 3.6%까지 떨어져 52년 만에 취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퍼낼 물이 없자 울산시는 이틀 전부터 인근 지역의 낙동강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한 달 20억 원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착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전량 낙동강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댐 인근에 있는 논인데요. 이렇게 벼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천이나 저수지에 있는 물이 모두 말라버려 한 달 동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해보자고 그래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보 285호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3년 동안 댐 수위를 낮춰왔던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댐 수위를 50m로 낮추다 보니 85일분인 1,000만 톤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여기에다 울산엔 최근 채소 재배 면적 감소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가뭄 장기화에 따른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여름 휴가철 경남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오는 29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휴가철 교통량이 오는 28일 73만 8천 대에서 29일에 76만 대로 가장 많이 몰리겠고 30일 66만 9천 대, 31일 73만 5천 대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체증은 오는 28일과 29일은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나들목에서 북창원 나들목까지 8.4km에서 29일에서 다음 달 1일까지는 장지 나들목에서 창원 2터널 방향 27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54살 김모 씨가 사량도 인근에서 친구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실종된 뒤 4시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인근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물 위로 올라가자는 신호를 했지만 김 씨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친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사천시 삼천포항 앞바다에서 출항 중인 어선 두 척이 서로 충돌해 26톤급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64살 최모 씨가 타박상을 입었고 다른 선원 3명은 주변에 있던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두 어선의 선장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청산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0.5헥타르가량을 태웠습니다. 4시간 반 만에 꺼졌던 불이 되살아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축장에서 출하한 소와 농장에서 주저안전소 등 88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광우병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마다 1억 1천만 원을 들여 광우병 의심소 2,000마리를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광우병 증상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전국 11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2.9%에 머물렀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공헌사업 법제화도 요구했습니다. 경남경찰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한 해 가구당 23만 원, 한 명당 8만 9천 원의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